10분 국어를 부탁해.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의 국어 요리사 은나쌤이에요. 자, 우리 2학년 2학기에도 이렇게 열심히 짤강으로 짧고 강한 강의로 만나뵙게 됐는데요. 우리 1학기 때 이어서 2학기 때도 열심히 우리 하루 10분씩만 투자해서 국어 실력 쑥쑥 올려보도록 해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일단 우리 OT 듣고 와야 되는 거 알고 있지? 자, OT 꼭 듣고 오시고 OT 들은 친구들은 알고 있을 거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교환이죠. 요거 교환 뽑으셔가지고요. 혹시 탭으로 듣는 친구들은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우리 지금부터 열심히 또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어쨌든 짧은 강의라서 빨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이 1단원은요. 문학과 소통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문학이 어떻게 우리들과 소통, 이야기가 통하게 되는지 그 통하는 구조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일단 시로 서동요라는 작품과 동서남북, 시는 아니고 이거는 향가 플러스 배경설화, 어쨌든 요거랑 동서남북이라는 시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볼 거야. 이걸 보면서 이게 어떻게 누가 창작했고 어떤 식으로 노래가 불려지게 되었는지, 또 이 작품에는 어떤 창작 의도 등이 있는지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물안모금, 이건 소설이거든요. 이 작품에 담겨있는 뭐 창작 의도, 다양한 화법과 소통에서는 이거 말과 관련된 거거든요. 표준어와 방언을 통해서 또 어떻게 소통해 나가야 되는가 뭐 이런 내용들을 좀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큰 주제는 소통이고 문학으로 소통하기, 그리고 화법, 뭐 표준어로 소통하기, 뭐 방언으로 소통하기, 뭐 이렇게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일단 우리는 그러면 오늘 요거 사회 문화적 상황과 작품의 창작 의도라는 걸 좀 보면서 들어가도록 할 텐데, 작가는 당대의 사회 문화적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파악하고 자신의 의도를 반영하여 작품을 창작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작가가 이 글을 쓴다고 했을 때 분명히 본인이 살고 있는 그 사회의 모습이 이 작품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탕으로 소설을 쓴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재 살고 있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9시에 등교를 한다. 그러면 그 등교, 중학생들, 이 당시에 중학생들은 9시에 등교를 했구나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사회 문화적 상황이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넣으면서 자신의 의도 등이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작품 속의 사회 문화적 상황 등을 파악해서 작품의 창작 의도를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파악해 가면서 읽어야 한다.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거 작품 속의 사회 문화적 상황 어떻게 파악하지? 그치? 어떻게 파악하지? 라고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일단 뭐 사회 문화적 상황 이러니까 막 엄청 대단한 거일 것처럼 보이지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시간적, 공간적 배경 이런 것도 사회 문화적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화자가 처해 있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 물안모금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거든요.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이런 시간적 배경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뭐 농민들이 막 일제에 의해서 수탈당하고 있다. 뭐 이런 특성들 이런 식으로 찾아가시면 돼요. 만약에 공간적 배경이 농촌이야. 그러면 뭔가 향토적이고 아름다운 배경들이 많이 나오겠구나. 이런 것들도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지? 자, 또 시에서 그리고 있는 사회의 모습은 어떤 시대인가? 뭐 일제강점기인가? 6.25인가? 뭐 또는 뭐 군부독재 시절인가? 뭐 등등등 뭐 이런 거 있잖아. 주로 나오는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또 특정 시대를 드러내는 소재가 있다면 그런 것들도 읽으면서 이렇게 좀 알아보시면 되는데, 시에 사용된 소재들의 성격은 어떠하며 어떤 느낌을 주는가? 특정 시대를 드러내주는 구체적인 단어나 인물들이 나타나는가? 뭐 이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서동요랑 뒤에 4번째 강의 때 동서남북이라는 시를 공부할 거예요. 느낌이 오니? 동서남북, 남과 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예를 들어서 뭐 민통선이라던가 비무장지대라던가 뭐 군사경계선 뭐 이런 단어들이 거기 나온단 말이야. 이걸 딱 보는 순간 이 시는 통일에 대한 이야기, 남북 분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우리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즉 이러한 단어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치?
자, 또 화자의 처지와 삶의 경험을 파악한다. 즉, 시에서 화자는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가, 또 화자는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처해 있는가,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은 내용 이해를 위해서 당연히 파악해야 되겠죠. 그리고 화자의 정서와 삶의 태도, 화자는 시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화자까지는 아니지만 홍길동전에서 홍길동은 적서차별이라고 하는 시대의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또 화자가 처한 상황에서 화자는 어떤 심정을 보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읽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이걸 다 놓고 이거 하나하나 체크, 이거 체크 뭐 이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고, 읽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면서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읽어나가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요, 요거 서동요가 이 영웅설화의 일반적인 이야기 구조를 그대로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 얘기까지만 한번 간단하게 해보도록 할 텐데, 사실 영웅설화의 일반적 구조라고 해서 흔히 나오는 이런 구조들이 있는데요. 내가 이거를 쭉 다 뽑아보니까 이 정도가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네요. 이렇게 8개로 나누는 게 가장 넓은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 좀 합치거나 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일반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일단 이 큰 거부터 보자고요. 일단 대체로 이 영웅들은요, 이런 식으로 진행돼. 고귀한 혈통이야. 막 하느님의 아들이거나 또는 막 양반의 아들이거나, 아무튼 혈통 자체가 좀 이렇게 좋은 혈통을 타고났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그러다가 기이하게 출생해요. 가장 대표적인 거로는 알에서 태어난다,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어때? 평범하게 태어난 게 아니라 되게 기이하게 태어난 거죠.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고귀한 혈통에 기이하게까지 출생했으니까 보통 사람이랑 다르겠지? 비범한 어떤 능력들이 있다. 활을 잘 쏜다거나, 머리가 뛰어나다거나, 뭐 날아다닐 줄 안다거나, 뭐 등등등. 또, 자, 그런 다음에 또 너무 비범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고난이 와요. 근데 고난이 대부분 1차 고난, 2차 고난 뭐 이렇게 오는데, 좀 더 가깝게는 1차 고난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의 고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이 아이가 성장하지 않았어. 그랬을 때 어떤 고난이고요. 이 1차 고난의 고난 말고 뭐 기아가 됨,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기아는 뭐 야구팀 그게 아니고 미안해. 버려진 아기란 뜻의 기아입니다. 여러분들 왜 꼭 우리나라 영웅설화가 아니더라도 막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런 거 보면 막 아이를 갖다 버려라 뭐 이래가지고 아이를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뭐 이렇게 뭐 강가에 뛰어 보냈다는데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 그치?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의 고난, 1차 고난 내지는 어려서의 고난 또는 기아가 된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어렸을 때의 고난이기 때문에 조력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이 도와주는 사람의 어떤 도움으로 이 고난을 극복을 하고 그러면서 쭉쭉쭉쭉쭉 성장해서 이제 2차 고난은 성장 후의 고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장 후의 고난인데 이제 다 큰 어른이 성장을 했으니까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이 고난을 이겨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 그래서 위대한 업적을 이룬다. 뭐 이런 게 가장 좀 넓게 세세하게 본 영웅설화의 일반적인 구조가 되고요. 우리 이 서동요의 배경설화는 이렇게 5가지로 뭐 좀 묶어볼 수 있는 거겠지? 그래서 요거 간단하게 보면 일단 고귀한 혈통을 지녔으며 일반 사람들과 달리 기이한 출생을 했다라고 해서 우리 이 작품에서는 그냥 고귀한 혈통을 여기에 묶어버린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기이한 출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나누기도 해. 어떤 책에서는 고귀한 혈통, 기이한 출생 뭐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여기에서는 기이한 출생으로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려서부터 남들과는 다른 뛰어난 능력을 보인다. 뭐라고요? 비범한 능력. 그리고 어려서부터 보인 비범한 능력 때문에 맞아요. 영웅은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되지. 시련과 뭐 위기 또는 뭐 1차 고난 뭐 이랬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 참고하는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게 그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용어는 이걸로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영웅이 근데 시련과 고난에 처했을 때
조력자가 등장해서 영웅을 구출하고 그 영웅이 진정한 어른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해서 조력자의 도움이고요. 그러면서 시련과 위기를 극복하면서 영웅은 스스로의 능력을 각성하게 되고 결국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성공한다라고 해서 거기 2차 고난 극복, 위대한 업적까지 다 한꺼번에 묶어서 그냥 위기 극복과 성공이라고 이렇게 5단계로만 우리 글에서는 보도록 할 겁니다. 알겠지?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문제만 풀면서 오늘 수업은 마무리할게요. 요거. 다음은 동명왕 신화의 줄거리래. 여기가. 근데 동명왕 신화 뭔지 아니? 그 주몽 알지? 주몽을 동명왕이라고 하죠. 그 동명왕 신화의 줄거리인데 각 내용에 해당하는 영웅설화의 일반적 구조를 골라봐라 라는 건데 그쵸. 얘들아 아래서 태어났대. 이건 뭐라고? 기이한 출생이지? 자, 또 어려서부터 활솜씨가 뛰어나며 지혜로워요. 보통 사람보다 활도 잘 쏘고 뛰어나 비범한 능력. 금화 왕의 아들들이 시기해서 이 주몽을 해치려 합니다. 이게 바로 시련과 위기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금화왕의 아들들을 피해 도망치다가 강물을 만난 거야. 뒤에는 금화왕의 아들들이 날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어. 그때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줘가지고 여기를 무사히 건너왔고 금화왕의 아들들이 건너려고 하니까 사라져가지고 금화왕의 아들들은 쫓아오지 못했다라는 건데 바로 여기 있는 물고기와 자라가 뭐 한 거니? 도와준 거죠. 그래서 조력자의 도움, 그리고 고구려를 건국했다라는 게 바로 이런 위기 극복과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늘 우리 사회 문화적 상황을 파악하는 방법이랑 영웅설화의 일반적인 구조 살펴봤었죠?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그러니까 서동요의 배경설화가 있거든? 다음 시간에는 서동요, 배경설화 말고 서동요를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수고하셨고요. 우리 첫 강의니까 이 마음 그대로 다음 시간도 열심히 공부해봐요. 알겠지? 수고했어요.